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내일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파라과이 공항에 있고요. 6시 50분입니다. 이전에 파라과이 블로그로 보셨다면 콜롬비아에 갑니다. 왜냐, 이 후안 발데스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가 아비앙코 항공사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탑승을 했는데요. 비행시간 5시간 20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5시간 버텨요? 와 진짜 어이없어서 지금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있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콜롬비아로 고고. 입국 조치를 했고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삼성이에요. 말도 많고 돌도 많은 그 나라. 드디어 들어왔어요. 두고 봅시다 어떤 나라인지. 이제 공항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왠지 추울 것 같은데. 날씨가 확실히 추워요. 보시면 다들 이렇게 장구 입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적도에 더 가깝다면 더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콜롬비아도 역시 택시비가 파라과이처럼 싸요. 한 약 30분 정도 갈 건데요. 한 10,000원 정도 들어요. 그 우버 택시로.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되도록 우버 택시 이런 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밥을 먹을 거고 다음에 호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는 우리 콜롬비아의 최초 모습들입니다. 파라과이에서는 3, 4일 동안 열심히 이제 파라과이 음식 먹었죠. 오래간만에 다시 좀 약간 이 하비비 이 아랍 음식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저는 안전한 오프닝 하려고. 여러분 여기는 완전 정통적이네요. 미 코리아 데수 코리아 데수 파사포트 코리아 데수. 오케이. 이게 큐프테, 밑볼, 그리고 쌀, 그리고 샐러드. 여기 신기해요. 중동 사람이 없는데도 완전히 중동 스타일의 레스토랑이에요. 역시 모로코답게 무조건 이런 쇼를 합니다. 맛있어요. 잘 넣었네. 재밌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얼마 들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국 돈으로 한 24,000원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걸어가서 한 14분인데도 왠지 좀 약간 느낌 안 좋아서 3,000-4,000원 내고 택시 가자고 한 거죠. 호텔이 이런 것도 있고 침대는 이거고. 제가 여기 선택한 이거 뭐냐면 약간 시내에 가깝고 플러스 가격 25,000원인가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요.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분위기가 좀 약간 특이합니다. 여기 이제 무슨 박물관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는 좀 약간 비교적으로 잘못 사는 동네. 그리고 이거 너무 웃겼어요. 엘 탈리반.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콜롬비아에서 돌아다닐 때는 확실히 눈치를 완전 채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왠지 불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여기 사베이 봤거든요. 사베이 뭐예요?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주의가 있다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 불안한 마음 없어졌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보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에 들어갔어요. 안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손을 여기서 뽑았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뽑으면 왠지 좀 불안해요. 저 사실은 방금 이 골목에서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들었어야 됐는데 레바논 사태 이후로부터는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뽕하고 있어서 이렇게 뽕도 일부러 눈빛을 교환 안 하고 나도 좀 약간 센 척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무섭게 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처음 봤어요.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동네에서
루치를 못 챈 거예요.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쌀벌 플러스 야해진 거예요. 뭐야 이거 뭐지 하다가 그때 제 눈치챈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안 좋은 동네.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경찰이라고. 왜냐면 경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 왜 이렇게 사람들 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녀요. 시부레. 야 진짜 콜롬비아 그러지마. 하여튼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너 이 동네를 모르고 왔냐고. 모르고 왔다고. 여기는 산테페라는 동네고 뭐 지금은 괜찮은데 어두워지면 여기 정말 위험해지니까 너 외국인이니까 여기로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좀 약간 부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동네가 어디냐고 했더니 이제 여기, 사실 여기에 또 레스토랑 있어요. 레스토랑을 이제 찍어 왔는데 진짜 좀 약간 이게 분위기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도 무섭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눈치챌 필요가 없어요. 좀 커피숍 같은 곳에 가가지고 좀 쉴게요 일단. 이 레스토랑 들어왔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아랍 커피만 마시고 나갔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중동 레스토랑 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찔릴 수도 있어요. 여기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좀 걸어가면 한국 레스토랑 있다고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해외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 좀 약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이름이 산타 비비아나예요. 비교적으로 좋아요. 안전해 보여요. 이렇게 또 편의점 같은 뭔가 또 있고, 확실히 제가 오전에 갔던 그 동네랑 느낌이 전지차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한국 레스토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우리 한국 레스토랑. 한국 사장님이 개업하신 건가? 단체 환영. 뭐야? 여기 레스토랑 맞아? 나 비빔국수 시켰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인이 비빔국수 좀 약간 다르겠죠?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스러우면서도 뭔가 좀 외국 스타일. 먹을게요. 맛있는데? 이런 거 외국에서 왜 팔아요? 한국에서 좀 파세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한국 음식 오랫동안 안 먹어서 그런지. 오. 그래도 저는 먹을게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한 13,000원 정도 들었는데 뭐 콜롬비아 지게는 비싸긴 하지만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뭐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 이제 시 타서 호텔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커피숍에 가서 분위기 즐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역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였다. 집에 가는 길에 여기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훔쳤어요 누군가가.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이제 리포트를 받아야 돼요. 그 안에 수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노노노 택시. 여러분 진짜 짜증나네요. 그 핸드폰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카드는 날라갔네. 시부레. 확실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건할 때는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내일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돼요? 근데 진짜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약간 기분이 왔었어.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왠지 불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핸드폰 뒤에다가 나의 신용카드도 있었거든요. 신용카드를 지금 중지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 없잖아요. 카드 번호도 모르고. 지금 졸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카드 드디어 하루니 엄마 덕분에 정지시켰어요. 왜냐면 카드하고 핸드폰이 동시에 도난 당했기 때문에
앱으로 정지시키지 못하잖아요. 일단은 카드 문제를 해결했고 사진들을 봤는데 12월까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2월 이후부터 사진들 없어요. 여러분, 이 집이 내가 지금 숙박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지금 택시 찾고 있어요. 택시 오면 택시 있었는데 정신 나가가지고 진짜 택시 타고 경찰서에 가려고요. 오늘 비가 내리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이 콜롬비아에 대한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들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올래나? 올 일 없겠지? 좋은 추억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해외에 있을 때 인터넷이 없으면 큰 문제네요. 그냥 생명줄이 끊기네. 번역하려면 통역이 안 되고 지도가 안 잡히고 핸드폰 돈 안 됐다면 이거 뭐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 핸드폰 항상 2개 있거든요. 여기 안에는 유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좀 들어가 가지고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CCTV 돌리고 안 되면 보고서 정도만. 여기서 안 된다고 하셨고 이렇게 주소를 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그 주소로 가려고요. 여러분, 앞에 계신 이분 덕분에 지금 우리는 가서 CCTV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누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세요. 근데 너무 친근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CCTV를 보러 가기 전에는 일단은 서류 접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뭔가를 밟아서 여기다가 붙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등록을 10시 50분에 했는데 지금은 12시 5분이에요 1시간 넘게 여기서 줄 기다렸어요. 이러다가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비행기 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 여기 왔어요. 이번 더 큰 건물로 왔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시켰어요. 빨리 경찰이랑 같이 가가지고 CCTV를 돌려야 됐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냥 CCTV를 돌려봤자 거기서 훔친 사람이 직원들 아니라면 사람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돈은 신고서를 발급했지만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후 1시 반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10% 정도 그 직원들이 훔쳤다면 카메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그 경찰분한테 가려고요. 이제 돈은 신고서 있으니까 가도 되는 거죠. 지금 좀 약간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요. 애초에 왔던 거 어디냐면 이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법원이었어요. 제가 경찰청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시스템이 한국이랑 달라요. 경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피사칼타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하나의 이제 정보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발급하고 그걸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CCTV들을 약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현지에 가서 123을 전화하고 거기에다가 경찰을 출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동네가 위험한 동네래요. 저한테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찰분 말로는 너무 위험하대요.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왔던 파출소에 왔고요. 서류를 보여주니까 경찰분들이랑 지금 같이 확인하러 가요. 와, 이건 보고 갔어야지 마음이 좀 그나마 덜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내 핸드폰이 맥도날드 아니고 옥사에서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직원 2명이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결제를 하고 핸드폰을 저기다가 두고 간 거였는데 결국 이제 제 핸드폰이 이렇게 도난 당한 거죠. 뭐 이 2명 때문에. 와,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훔쳤어요. 봐봐요, 여기 제 핸드폰 아직도 거기 있었는데 가지고 간 거예요. 하여튼 핸드폰 어떻게 된지를 알게 되니까 그나마 좀 약간 마음이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제 여기 떠날게요. 그 직원분이 이 핸드폰 누구 거예요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내 건데요 하고 가지고 간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젯밤에 핸드폰 찾으려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너무 이렇게 얼굴이 쇼크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훔쳤나라는 의심을 했는데 지금 정리가 돼요. 그 여자 때문에 더 난 당한 거죠. 근데 CCTV를 보고 뭔가 지금 핸드폰 다시 돌아오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핸드폰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목격하는 거는 마음을 조금 더 안전시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항상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 딱 두 가지. 하나는 해외에 나가실 때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트 무조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행 가시는 아니면 출장 가시는 나라의 색깔을 보세요. 하얀색 아니다, 노란색이다. 그때부터 아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떤 동네가 안전하고 어떤 동네가 안전하지 않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왔는데 다 이상한 동네들에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핸드폰 항상 손에 있거든요. 손에 있었는데 어디에다가 두고 간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것을 가방에다가 넣으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 가방에서 보내시고 다시 가방 안에 넣으세요. 절대로 주머니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한 몇 시간 더 있어요. 이렇게 일찍 공항에 갈 필요가 없지만, 근데 기분을 좀 약간 전환하려고 공항에 가면 왠지 한국에 가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간다는 그 기분이 왠지 나를 위로하고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 공항에 가려고 했어요. 저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던 것보다는 자아성찰했던 거 뭐냐면, 저는 좀 약간 나의 일상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잘한 물건까지에 좀 약간 집착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올려서 여러분이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루과이에서 카드를 분실했거든요. 한참 찾았어요. 근데 못 찾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이틀 동안 제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잃은 거는 나한테 큰 경제적 손실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일상에 있는 뭔가이니까 집착돼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이번에도 스마트폰은 사실은 보험사고 얼마나 깎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깎아봤자 뭐 10만원 20만원 깎을 것 같은데, 그 말고는 제가 경제적 손실이 크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핸드폰에 대한, 특히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컴퓨터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초까지만의 사진들이 클라우드에 이미 있더라고요. 반이란 사우디에서 찍었던 사진들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원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지 못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합치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나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상 속에 있는 물건들에다가 크게 집착하지 말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좀 이 마음으로 좀 약간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왠지 새로 핸드폰 사면 안에는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이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안 왔을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막판에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사람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이더라도 뭔가를 잃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 일상에 있는 사람들을 잃으면, 자기 가족 아니면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잃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저는 왠지 그 힘듦을 이번에 소규모로, 훨씬 소규모로 체험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또 해외에 있으니까 곁에 가족이 없잖아요.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보통 브이로그들 제가 마무리했을 때는 공항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작별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다시 공항에 왔죠. 사실은 우리는 이 콜롬비아 여행을 바라고에서 떠날 때는 이 후안 발데즈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저 원래 기획이 뭐냐면 후안 발데즈를 통해서 좀 약간 커피 얘기도 하고 콜롬비아 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 여행을 시작했지만 안 좋은 것들이 더 벌어졌죠. 우리 호텔 매니저분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너무 미안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저 그리고 우리 채널을 보는 한국 분들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저한테 이렇게 길게 뭔가 써주셨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콜롬비아 사람들을 오해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콜롬비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특히 옥서에 그 본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경찰도 없는데 그렇게 협조해가지고 저를 그 전산시대에다가 출입시켰잖아요. 경찰분들도 너무 많이 친절하셨고 열심히 나한테 도와주려고 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스토리에서는 그 핸드폰을 훔친 그 양아치, 그러니까 그 양아치의 여자친구 핸드폰을 받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니네들 거라고 물어보는 살짝 부족하는 그 직원 말고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느껴지죠. 시스템이 전 시스템이었다면 한국에 있는 양아치들은 안 그래도 뭐 편의점에 있는 핸드폰을 훔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더라고. 여튼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콜롬비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